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티베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베트의 수도는 라싸죠. 라싸. 중앙아시아의 티베트 고원에 있으며 평균 고도 해발 4,900m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며 여기에 사는 인구는 약 280만 명이 되겠습니다. 티베트에서 가장 높은 곳은 네팔하고 국경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이 되겠죠. 높이는 8,848m, 8848. 티베트를 가운데로 나눠서 서쪽에는 티베트 자치구가 있습니다. 시짱지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는 중국의 수촨성, 사천성이죠. 수촨성과 칭하이성이 있습니다. 칭하이성, 이 두 성은 민족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게 티베트이며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돼서 희귀한 동식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바다였죠. 바다였고 이게 이제 지금은 거의 한 지역의 70% 정도가 초원이고 농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만 년 전부터 인류가 거주한 곳이며 고산기후, 툰드라 기후가 되겠습니다. 티베트 왕조를 토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원전 한 200년경에 이제 티베트에 여러 가지 왕조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들이. 하지만은 최초의 티베트에서 통일된 왕국을 만든 것은 기원전이 아니고 서기 한 581년, 600년 바로 전에 티베트의 용감한 지도자 송첸 캄포라는 사람이 토본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581년에 태어나서 649년까지 살아서 68세까지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첸 캄포에 대해서는 서기 7세기에 구당서에 나타나고 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송첸 캄포가 누구냐 하면은 선비족, 그러니까 오랑캐죠. 중국의 우리나라 북쪽에 있었던 선비족인 탁발씨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비족이 이제 이제 만주 지역이라든가 몽골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있었던 튀르크 계통, 튀르크 계통의 유목민족이죠. 그 선비족의 이제 탁발씨, 모용씨, 이런 선비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탁발씨의 후손이 티베트의 송첸 캄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가 지금은 뭐 이제 중국의 이제 지배를 당하면서 별로 이제 뭐 힘이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서기 한 600년부터 한 800년까지 거의 한 2, 300년 동안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것이 서기 668년이죠. 그러니까 그때쯤 그러니까 그 전에 고구려 멸망 전부터 해서 서기 600년부터 800년 그러니까 당나라가 한참 이제 건국이 돼서 성장을 할 때 이때 티베트가 엄청나게 이제 강국이었죠. 그래서 당나라가 뭐 절절 맨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송첸 캄포가 581년부터 649년까지 살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거의 이제 말년이 돼서 633년에 티베트의 수도를 라싸로 옮기고 티베트 왕조를 건국하게 됐습니다.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의 조카인 문성공주를 첩으로 이제 세컨드로 삼고 또한 네팔의 공주와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혼인 전략으로 이제 당나라, 네팔 이런 쪽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맺는 거죠. 서기 663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송첸 캄포가 죽은 지 한 649년에 죽었으니까 663년이면은 한 20년, 14년 정도 지난 후에 송첸 캄포가 죽으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든지 왕조가 들었으면은 창건자도 아주 강력한 사람이지만은 초기에 창건자의 창업자의 아들, 손자, 뭐 증손자 요까지는 아주 국가가 이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근검절약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뭐 이래서
국력이 나날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해서 그래야만이 이제 그 국가가 최소한 한 200년 아니면 뭐 300년 요게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왕조들이 그 수명이죠. 청나라, 명나라 이 나라들이 전부 다 한 200년, 300년밖에는 못 진행을 했죠. 송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도 한 300년. 그다음에 이제 한 나라만 한 400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최소한 2, 300년 이상을 그 왕조가 지속을 하려면은 초기에 창업자, 그다음에 아들, 손자, 증손자 뭐 한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초기 한 100년 동안에 국가가 좀 번성하고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첸칸포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이 다음 세대 그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강한 국력을 과시를 하면서 당나라를 계속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서기 663년이면은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했으니까 고구려 멸망 전 한 5년 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백제가 멸망한 지 한 3년 후, 요때 663년부터 672년까지 송첸칸포 죽은 지 14년 후부터 뭐 663, 672년까지 한 10년 동안 이 티베트 군다가 그 중국의 칭하이성 그러니까 그 스촨성, 사천성 그보다 더 이제 중국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칭하이성 그다음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더 북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동북쪽으로 중국의 동북쪽으로 이제 점점 옮겨가는 것이 이제 간수성이죠. 간수성하고 칭하이성을 그쪽에 있던 토요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토요콘이 이것도 같은 티베트 계통인데 이 10년 동안의 이 토번 제국, 송첸칸포의 토번 제국 티베트 계통이 그쪽에 그 칭하이성과 간수성에 있던 또 다른 티베트 계통의 토요콘이라는 나라를 점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요콘이라는 나라는 뭐 하남국이라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토요콘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했었냐면은 이제 그 서기 285년부터 이제 이쪽에 이제 있었죠. 칭하이성하고 간수성에 285년부터 663년까지 거의 한 400년 가까이 있던 게 이제 이 토요콘이라는 나라고 이게 이제 하남국인데 이 400년 동안인데 이 나라가 이제 그 토번 제국에 멸망을 하면서 토번의 동화를 되게 됐습니다. 이 토요콘이라는 나라도 지도층은 선비족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 이제 동쪽에서 온 거죠. 동북쪽에서 온 그 선비족이 이제 지도층이고 백성들은 이와는 달리 티베트계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토요콘을 창설을 한 것은 모용씨, 선비족의 모용씨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토번 제국은 이제 탁발치고 이쪽은 또 다른 선비족인 모용씨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이 토요콘의 수도는 칭하이호, 칭하이성에 있는 칭하이호의 그 호숫가의 서쪽 지방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668년에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한 해죠. 그 다음 해인 669년에 이 그 토번 제국이 당나라하고 이제 대비천에서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대비천이 어디냐면은 탈인분지 근처. 지금의 신장 지구, 까슈카루 지구. 그러니까 이 탈인분지가 이제 탈인분지가 실크로드에 지나가는 길이죠. 그 탈인분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타클라마칸 사막이죠. 타클라마칸 사막. 이게 이제 탈인분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하고 중국하고 이제 상당히 북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탈인분지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으로는 이제 천선산맥이 있고 요거를 넘어가면은 요걸 넘어서 서쪽으로 가면은 바로 이제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중앙아시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옛날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교통지였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부하라, 사마르칸트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떻든 669년에 이 토번 제국이 당나라도 대비천에서 격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 지구 그다음에 이제 까슈카루 지구 까슈카루는 이제 지금 인도의 최북단이죠. 그러니까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위쪽이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접하고 있죠.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중국하고 인도 요 세 개가 접하고 있는 지역이 까슈카루. 여기들을 이제 또 토번 제국이 점령을 하고 또한 사천 지방도 점령을 하면서
이 토본 제국이 막강한 세력을 발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78년에 고구려 멸망 10년 후에 당나라하고의 또 승풍령 전투라는 데서 이 토본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풍령에서 이기면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의 바로 코앞에까지 쳐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토본의 지휘관인 유명한 사람이 가르친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라한 산에서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그 678년에 고구려 멸망 후 한 10년 후에 이 토본 제국이 당나라의 서쪽 지방 대부분을 점령을 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당나라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배후가 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토본 제국은 이제 배후에 있는 아랍, 그다음에 이제 튀르크, 그다음에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위구르와 이제 동맹을 맺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또 한 80년 정도가 지나서 그때까지는 이제 당나라 절절맸죠. 그 다음에 이제 751년에 당나라의 고손지라는 장군이 탈라스강의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그 아바스 왕조와 칼룩스 연합군에게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어떻든 그 탈라스강 전투에서 패배를 한다. 당나라는 세력은 이제 계속 초반이기 때문에 세력을 넓히려 했지만은 이제 그 페르시아한테 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티베트가 인도의 북쪽 지방을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기 763년에 그 유명한 당나라의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알록산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당나라 현종 때 그 양귀비가 있을 때 이제 그 안사의 난, 알록산의 반란이 일어났죠. 763년에. 그래서 이때 그 안사의 난이 일어나서 당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지고 이제 엉망진창이 되고 있을 때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티베트의 첸뽀가 뭐냐면은 이제 그 왕을 얘기합니다. 군주를 이제 티베트에서는 이제 첸뽀라고 부르죠. 첸뽀인 치송대젠이라는 사람이 치송대젠, 뭐 이름도 복잡하네요. 치송대젠이라는 사람이 그 부하인 장군 다짜리공을 이제 부하 장군을 이제 공격하는 원수로 삼아서 20만 대군을 동원을 해서 당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이 그 안사의 난 때. 그래서 장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게 763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21년에 당나라가 이 토본 제국하고 굴욕적인 평화협정을 맺게 되겠습니다. 해서 이 그 토본 제국이 9세기 중엽 850년까지 중앙아시아의 막강한 왕국을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0년, 700년, 850년까지도 이제 토본 제국이 당나라를 상당히 위협하는 막강한 세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13세기 징기스칸이 몽골족인 징기스칸이 그 몽골 육부족을 통일을 한 게 이제 1206년이죠. 징기스칸이 죽은 게 1227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징기스칸이 1227년에 죽을 때쯤에서 이제 몽골이 이제 그 전 세계를 이제 누비고 다녔죠. 다 이제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뭐 오고데이 칸, 우구데이 칸, 그다음에 또 뭐 무슨 몽ቄ 칸, 그다음에 이제 손자인 꾸빌라이 칸, 뭐 이런 칸들이 이제 전 세계를 정복을 하죠. 몽골이 이제 그 전 세계를 정복을 할 때 결국에는 이 티베트 그 토본 제국도 몽골한테 멸망을 하면서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750년 최근에 와서 청나라의 걸륭제가 이 티베트를 점령을 하고 보호령으로 삼게 되겠습니다. 1912년에 청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죠. 신의 혁명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면서 이때 티베트의 13대 달라이 라마가 완전한 티베트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은 중화민국이 인정을 하지 않죠. 그 중화민국과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1918년부터 1930년까지 이 그 티베트를 침공을 한 쳐들어온 중국 군대를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당시에 북경 정권은 군벌이 혼재돼 가지고
혼재돼 있었고 남쪽에서는 남경에 국민당 정부가 들어서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전쟁 때문에 인해서 티베트 쪽에 쳐들어갈 수가 없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일본하고 싸우느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1949년에 드디어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을 하죠. 1950년에 그 건국한 후에 1년 후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1950년에. 1951년에 명목상 티베트와 17조 협의를 체결을 합니다. 하지만은 강제 합병한 거죠. 정치적인 탄압을 하고 티베트를 고문하고 학살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는데 이때 티베트에 있는 3,700개의 사찰을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것이 3,700개 중에 13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오만, 그다음에 이제 그 편견, 생각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된 그 문화유산, 좋은 것들을 한순간에 다 파괴할 수 있다. 인간이 좀 잔혹하다, 파괴적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기입니다. 3,700개 중에 13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파괴해버린 문화 대혁명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티베트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자치구를 설치를 하게 되는 문화대혁명 때 이제 시장 자치구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게 서장 자치구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치를 허용한 티베트 민족들의 자치를 허용을 하고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자치를 허용하지만은 한족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한족들의 통치를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도 이제 한족들을 계속 보내서 한족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티베트족은 아시아의 민족 중에서 키가 제일 큰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캄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인 캄파, 이 캄파라는 민족이 한 200만 명이 있는데 이들의 평균 키가 남자는 182cm, 상당히 크죠. 여자는 168cm, 상당히 장신들이죠.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불교를 믿고 있고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 야크가 많습니다. 그 야크의 젖으로 우유와 치즈를 만들고 있는 곳이 티베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